속보 손흥민이 또 한국을 구했네요. 오만전 한골 이도움 원맨쇼 평점 9.1 MVP. 모두가 포기한 89분 수비 7명 농락한 38m 원더골 7만 관중 초토화.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 위기에 한국 축구를 구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2차전 오만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한골 이도움의 원맨쇼를 앞세워 3대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1대1이던 후반 36분 결승골까지 기록했다. 손흥민은 경기 뒤 질다는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도 좋은 경기를 했다. 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결승골을 넣긴 했지만 모든 선수들의 콤비 플레이가 좋았다. 누가 골을 넣었든 승점 3점을 얻은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승리는 늘 좋다. 그렇게 승리하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남은 3차 예선 8경기에서도 매번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결의를 표현했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축구대표팀의 첫 출발이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이겨서 더 단단한 팀이 된 것 같다고 오만전 승리의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에게는 이 제8경기가 남았고 인생 최고의 경기를 할 기회가 8번 남아 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자신있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쉽지 않은 승리였다. 약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대표팀은 전반 중반까지 강한 압박을 펼치고도 황희찬, 불버햄프턴의 전반 9분 선제골 이후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동점골을 내주고 다시 리드를 잡는 과정에서 손흥민 활약이 컸다. 후반 36분 페널티아크 부근 상대 밀집 수비 사이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빠르게 돌아서면서 잠시 균형을 잃었으나 곧바로 왼발 슈팅을 날려 오만 골대를 갈랐다. 후반 추가 시간이 무려 16분이나 주어진 상황에서 한국은 주민규가 손흥민이 내준 패스를 골로 마무리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손흥민은 결승골을 넣었고 다른 두 골에는 도움으로 관여했다. 올해 아시안컵에서도 경험했듯 아시아 축구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월드컵 지역 예선도 쉽게 볼 상대가 없다. 손흥민은 자시아 팀이 정말 발전한 것 같은 아시아 선수로서 참 뿌듯하다. 이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 좋다며 한국 축구도 더 노력해야 한다. 홈이나 원정 모두 어렵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100%를 다해 모든 것을 다 뽑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 혼자 다 했다. 손흥민 한골 이도움 맹활약 누가 골 넣었는지 보다 승점 3점이 중요. 손흥민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오만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오만 피파 랭킹 76위에 3대1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1승 1무, 승점 4로 조 2위에 위치하게 됐다. 한국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오세훈,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박용호, 이명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 조현우가 선발 출격했다. 오만은 4-4-2 포메이션을 준비했다. 알가사니, 알라와히, 알무샤이프리, 파와즈, 알사디, 알야흐마디, 알부사이디, 알무살라미, 알카미시, 알하르티,
알무카이니가 나섰다. 이른 시간 한국이 먼저 웃었다. 전반 10분 이명재가 오버래핑을 하며 기회를 만들어냈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냈다. 손흥민은 곧바로 빈 공간으로 패스를 보냈다. 이를 잡은 황희찬이 기습적인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선제 득점 이후 한국이 조금씩 분위기를 내줬다. 전반 25분부터는 완전히 오만이 경기를 주도했고 한국이 좀처럼 반전을 꾀하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은 쿨링 브레이크로 경기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동점골을 헌납하게 됐다. 전반 추가 시간 중원이 텅텅 비면서 오만이 볼을 쉽게 돌리기 시작했고 한국의 우측면에서 서령우가 공을 멀리 걷어냈지만 중원엔 오만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곧바로 오만이 공격을 펼쳤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 서령우가 태클했고 결국 경고까지 받았다. 오만이 프리킥으로 스코어의 균형을 맞췄다. 전반 추가 시간 알사디가 올린 크로스를 정승현이 걷어내는 과정에서 한국의 골문으로 헤더가 향했다. 결국 한국은 실점을 헌납했다. 전반은 이대로 1대1로 마무리됐다. 후반 초반에도 한국은 중원에서 힘을 얻지 못하며 오만에게 공간을 내줬다. 한국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시간이 많았다. 답답한 흐름 속에서 손흥민이 해결사로 등장했다. 후반 37분 이강인이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헤집고 들어가 패스를 연결했다. 이를 잡은 손흥민이 벼락 같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 시간 한국이 역습을 펼쳤다. 손흥민의 1차 슈팅은 수비벽에 막혔다. 이후 손흥민은 침착하게 공을 소유한 뒤에 쇄도하던 주민규에게 패스를 보냈다. 주민규는 파포스트를 보고 정교하게 슈팅을 날렸고 득점을 터뜨렸다. 결국 한국은 3대1로 승리하며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후반에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모두가 훌륭한 경기와 결과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딜단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 좋은 경기를 했다. 많은 기회를 만들면서 득점을 만든 게 좋았다. 많은 동료들의 호흡이 좋았다. 누가 골을 넣는지보다는 승점 3점이 중요했다. 어려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겨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승리의 비결 중 하나로 잔디를 뽑았다. 그는 그라운드 상태가 좋아서 선수들이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다. 승리는 항상 좋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승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아직 8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제 한국은 총 8경기를 앞두게 됐다. 이번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은 올해 9월에 시작해 2025년 6월에 마무리되는 긴 여정이다. 손흥민은 많은 아시아 팀들이 발전하는 게 뿌듯하다. 수준 높은 경기를 해서 좋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매 경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뽑아낸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3. 전술 변화 늦고 세대 교체 시도는 아직 갈 길 먼 홍명보호. 홍명보호가 오만전 진땀승으로 첫 A매치 기간을 웃으며 마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9월 A매치 기간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에서 1승 1무의 성적을 냈다.
약체 팔레스타인과 홈 1차전에서 0대0 충격의 무승부에 그쳐 가뜩이나 대한축구협회에 실망한 팬들의 분노를 키웠으나 11일 끝난 오만과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선 3대1 승리를 거두며 처음 승점 3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홍명보호가 우여곡절 끝에 첫 승리를 거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대륙 최고의 팀들이 경쟁하는 무대다. 다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술과 경기 내용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4-2-3-1 전술을 들고 나왔다. 팔레스타인전과 전열은 비슷했지만 선발 명단에서 선수가 5명이나 바뀌었고 전술적으로는 더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홍 감독은 오세훈, 마치다 을 최전방에 놓고 이선에는 왼쪽부터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프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배치했다. 이들이 되도록 중앙에서 밀집하며 포진하고 좌우 풀백인 이명재, 울산, 서령우, 즈베즈다가 높은 위치까지 공격 가담토록 했다. 황희찬이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전반 중반부터는 오만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 진영을 괴롭혔다. 박찬하 해설위원은 홍 감독이 상대를 잘못 읽는 실수가 한국이 주도권을 경기 중반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박찬하 위원은 한국의 공격 형태는 오만이 밀집 수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한 거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오만은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니었고 우리 풀백의 과도한 전진은 상대의 측면 공격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전반 중반부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던 한국은 전반 막판 동점골을 내줬다. 오만 우위의 흐름은 후반 중반까지 이어졌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노만이 실점한 다음에 더 많이 밀고 올라왔는데 결국 후반 초반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홍 감독의 전술 변화가 늦었던 점을 지적했다. 홍 감독이 첫 교체 카드를 쓴 시점은 후반 23분이었다. 오세훈, 서령우 대신 이재성, 마인츠, 황문기, 강원을 넣고 상대 압박에 고전하던 박용우, 아라인을 아래로 내려 김민재, 민hen, 정승현, 아라슬과 스리백을 형성토록 했다. 이후 다시 주도권을 잡은 한국은 손흥민의 결승골로 승기를 잡는다. 막판 다시 4-2-3-1 전술로 돌아가며 안정을 꾀한 한국은 추가 시간 주민규, 불산의 쐐기포로 3대1 승리를 맺어준다. 전술 변화의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다만 변화의 시점이 일렀다면 더 수월하게 승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승패와 별개로 이번 2연전 중 세대 교체를 위한 실험을 거의 해보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K리그를 주름잡는 형권 장민혁, 강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K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미드필더인 정호연, 광주 등이 이번 2연전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 선발 평균 연령이 30세에 육박하는 노령팀이다.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대 교체가 시급한 시점이다. 손흥민, 토트넘, 이재성, 마인츠 등 대표팀의 주축인 유럽파 베테랑을 위해서라도 세대 교체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박문성 위원은 대표팀의 경기력이 고르지 못한 건 주축 선수를 갈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과 중동을 오가느라 힘겨운 3차 예선 일정 속에서 주축 선수들을 계속 풀타임 뛰게 하면 컨디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